보이지 않는 위협, 강아지와 사람을 공격하는 브루셀라병, 완벽 가이드, 조용한 전염병, 현대 사회의 가정으로 파고든 위협. 이야기는 건조한 의학적 정의가 아닌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실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의 한 대규모 반려견 번식장에서 105마리가 넘는 개들이 브루셀라병에 집단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개 브루셀라병 감염 사례가 연간 한 건에서 4건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브루셀라병이 더 이상 농장의 가축에게만 국한된 드문 질병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려동물 산업의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미비한 규제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여 도시와 교회의 평범한 가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과거 브루셀라 병의 위험 집단이 농장주, 수의사, 도축업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펫숍 직원, 동물보호소 봉사자, 그리고 새로운 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입니다. 브루셀라 병이란 무엇인가? 브루셀라 병은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이 질병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물에게는 제2종 가축전염병, 사람에게는 제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적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질병의 원인균은 브루셀라 속 세균입니다. 브루셀라균은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주요 숙주 동물이 다릅니다. 개에게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브루셀라 비카니스이며 소에서는 브루셀라 비아보르투스, 염소와 양에서는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돼지에서는 브루셀라 스위스가 주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루셀라 병과의 싸움,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 질병의 가면을 벗기다. 개와 사람 모두에서 브루셀라 병의 진단은 주로 2가지 방법에 의존합니다. 첫째는 혈액을 채취하여 브루셀라균에 대항해 면역계가 만들어낸 항체를 찾는 혈청학적 검사입니다. 둘째는 혈액, 골수, 조직 등의 검체에서 직접 브루셀라균을 배양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균 배양은 확진을 위한 골드 스탠다드 방법이지만 균이 잘 자라지 않아 성공률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료. 브루셀라 병의 치료 전략은 사람과 동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지만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독시사이클린과 리팜피신 같은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최소 6주 이상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치료하는 이유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균까지 사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항생제 치료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체내의 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에도 균을 계속 배출하는 보균 상태로 남아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와 같은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의 근절과 식품 안전,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감염축을 찾아내 살처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지만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나 안락사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의 역설은 반려견이 브루셀라 병에 걸렸을 때 보호자와 수의사에게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완치를 보장할 수 없으면서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장기 치료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공중보건의 책임을 고려하여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방. 브루셀라 병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반드시 저온 살균 처리된 우유와 유제품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류는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개인 보호 장비 PPE 착용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물을 다루거나 특히 출산이나 부검 과정에 참여할 때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작업 후 철저한 손 씻기와 작업장 소독은 기본입니다. 이제 반려인들은 브루셀라병 예방의 새로운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번식견에 대한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양 전 브루셀라병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기견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새로 입양했을 경우 초기에는 다른 반려동물과 격리하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유산했다면 절대 맨손으로 유산된 태아나 분비물을 만지지 말고 장갑을 착용한 후 해당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핵심 요약. 브루셀라 병은 조용히 침투하는 심각한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 증상은 개와 사람 모두에게서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기 쉬워 진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 브루셀라 병 집단 감염 사태는
이 질병의 위험 지형도가 전통적인 축산업 현장에서 우리 모두의 생활 공간인 반려동물 커뮤니티로 이동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동 촉구.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살균된 유제품 섭취와 같은 안전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허가된 번식장에 대한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동물의 복지와 공중보건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헬스의 관점. 브루셀라병은 원헬스 개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원헬스란 사람, 동물,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념입니다. 가축이든 반려동물이든 우리 곁의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브루셀라 병이 싸우기 힘든 이유. 브루셀라 병이 왜 이토록 끈질기고 치료가 어려운지를 이해하려면 이 세균의 핵심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 기생균입니다. 이는 세균이 단순히 혈액이나 체액을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숙주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세포, 특히 대식세포나 백혈구 안으로 침투하여 그 안에서 증식하고 생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포 내 은신, 전략은 브루셀라균에게 완벽한 방패를 제공합니다. 숙주의 면역세포 안에 숨어 있으면 외부의 항체 공격이나 혈액을 순환하는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람에게서 수주 이상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병용해야 하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며 동물에게서는 완치가 어려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질병의 완고함은 바로 이 교활한 생존 전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반려견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 병, 감염 경로, 집단 사육 환경의 악순환, 개브루셀라 병, 즉 브루셀라 카니스 감염증은 주로 체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개들 사이에서는 교미를 통한 성적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광범위한 전파는 출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감염된 어미개가 유산한 태아, 태반, 그리고 질 분비물에는 엄청난 수의 브루셀라균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다른 개들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소변 역시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방식은 왜 번식장이나 캔넬과 같은 집단 사육시설이 브루셀라병의 온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속적인 교배와 출산, 여러 개체가 밀집된 환경은 브루셀라균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퍼펙트 스톰과 같습니다. 반려견의 증상 가이드. 브루셀라 병의 확산이 더욱 교활한 이유는 많은 감염견이 뚜렷한 증상 없이 건강해 보이는 무증상 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균을 배출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조용한 전파자 역할을 합니다. 생식기 관련 증상 전형적인 징후. 암컷,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임신 후반기, 주로 임신 45일에서 55일 사이에 발생하는 유산입니다. 사산이나 태어나더라도 며칠 내에 사망하는 허약한 자견의 출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탁한 갈색이나 녹색을 띤 질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강력한 의심 신호입니다. 만성적으로 감염될 경우 번식 능력을 완전히 잃는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컷, 고환에 염증이 생겨붙는 고환염과 부고환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음낭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음낭 피부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고환 조직이 손상되어 크기가 줄어드는 고환 위축이 진행되며 결국 생식 능력을 상실하여 불임 상태가 됩니다. 전신 및 근골격계 증상 간과하기 쉬운 징후. 브루셀라 병은 단순히 생식기 질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번식 활동과 관계없는 반려견에게서는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기력증이나 우울감, 식욕 부진, 원인 불명의 반복적인 발열, 전신 림프절이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비생식기 증상은 척추 디스크염으로 인한 극심한 허리 통증입니다. 이는 척추뼈와 그 사이의 디스크에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반려견이 움직이기를 꺼리거나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관절염과 유사한 다리 저는 증상이나 눈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나 심지어 수의사조차 이러한 증상을 노화나 일반적인 관절 질환으로 오인하기 쉬워 브루셀라 병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반려견이 원인 불명의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 무기력증을 보인다면 브루셀라 병을 감별 진단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의 어려움은 트로이 목마 강아지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번식장은 생후 약 2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들을 경매장과 펫숍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루셀라 병의 혈액 검사는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에게는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감염된 어미로부터 태어난 강아지들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 전국 각지의 가정으로 팔려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강아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인수공통 전염병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 식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강아지의 조기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반려동물 유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종간 감염, 사람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병. 질병이 종의 벽을 넘는 방법. 브루셀라균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접촉, 국내, 특히 축산업 관련 사례에서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감염된 동물의 조직, 특히 태반과 같은 출산 관련 물질, 혈액, 소변 등이 피부의 상처나 눈, 코, 입과 같은 점막을 통해 인체로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수의사, 축산업자, 도축장 작업자들이 전통적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근의 개 브루셀라병 확산은 이러한 위험을 동물보호소 직원, 애견 미용사, 그리고 일반 반려인에게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오염된 식품 섭취, 전 세계적으로는 살균 처리되지 않은 생우유나 이를 원료로 만든 치즈, 버터 등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드물지만 가능한 감염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공기 중 흡입, 오염된 축사, 도축장, 실험실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중국의 한 생물제약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는 이 경로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의 증상. 브루셀라 병의 잠복기는 5일에서 수개월까지 매우 다양하여 감염 원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급성기 독감 유사 단계. 증상은 갑작스럽게 또는 서서히 시작될 수 있으며 초기 증상은 심한 독감과 매우 유사하여 오인하기 쉽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밤에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식은땀, 오한, 극심한 두통, 전신의 근육통과 관절통, 그리고 몸을 가누기 힘든 피로감과 쇠약감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징후, 파상열. 사람에게 나타나는 브루셀라 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파상열입니다. 안질라는 물결치는 이라는 뜻으로 열이 하루 중에도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통 오전에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이 되면서 체온이 상승하여 정점에 이르고 아침이 되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몰타열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성기 및 심각한 합병증,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염은 만성화되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인체의 거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고관절, 무릎 관절 등 큰 관절과 골반의 천장관절의 만성적인 관절염을 유발하여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척추에 감염이 발생하는 척추염은 극심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장기 침범,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동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심장의 내막이나 판막이 감염되는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브루셀라 병으로 인한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지만 다행히 전체 사망률은 2% 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신경계, 뇌와 척수를 감싸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뇨생식기계, 남성에게 고환염 및 부고환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서는 유산이나 불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만성피로 증후군, 지속적인 우울증, 신경과민 등은 장기 감염에 잘 알려진 후유증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세포 내에 숨어있는 세균에 대항하기 위한 인체의 지속적인 면역 활성화 상태가 뇌의 신경화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생물학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이고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 혈액검사가 아닌 특정 항체 검사가 필요하며 이마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직업이나 특정 병력을 듣지 못하면 브루셀라 병을 의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원인 불명열로 분류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오진되어 만성 합병증이 나타난 후에야 뒤늦게 진단받는 진단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브루셀라병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